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제가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앞에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테니까 질문은 좀 가능하면 간략하게 몇 점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오늘 영화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하시면서 영화는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화라는 것이 어떤 자본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그런 매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예술의 한 장르로 또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누가 그걸 또 트위터에 올리신 것도 있던데 우리 모델의 영화로. 근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세이사코의 아내가 영화 나왔을 때 그래서 예술적인 작품을 평가했는지 아니면 어떤 대중적인 상업 영화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영화는 예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芸術ではないと私は思いますけど、そう芸術だとお思いになる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저는 영화는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例えば絵とか彫刻とかそういうものは私芸術だと思うんですけど、映画はやっぱり芸術ではお客様を喜ばせることできません。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화나 조각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화라는 건 역시 예술이라면 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아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저희가 개념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소수를 위한 것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 훈련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좁은 의미로 만약 생각한다면 오히려 영화는 그것보다는 영화는 말 그대로 영화 자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을 예술이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昨日と続け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제가 질문할 거는요. 두 가지 짧게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바이쇼 치에코상가 데테쿠르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였어요. 보통 여배우 같으면 나이가 들면은 나 나오기 싫어 뭐 거절한다든지 이랬을 텐데 굉장히 그 주름이 많은 얼굴과 손도 주름이 많은데 나온 걸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떤 의뢰라든지 그런 프로포즈가 오면은 영화에 출연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듣고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화의 작품 제의가 눈앞에 들어오면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영화를 제가 나서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연극 무대 그 일을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배우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활약하고 있는 여배우 중에서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요시나가 사유리상이라든지 마사가기 이코상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밖에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여배우 중에서 후배들을 본인하고 좀 카리스마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게 좀 닮았다 얘는 꼭 내 진짜 후배 같아 하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誰も妹分って感じたことないけど、私一人ですからわからない。ただ一緒に仕事した時は仲良くします。で終わればもうそれで次の仕事ですから、そういうもんだと思いますけどね。思いません？ 저는 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저와 닮았다라든지 저의 동생뻘 같다라든지 후배가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요. 물론 그 일을 함께 할 때는 친하게 지내지만 일이 끝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 네. 일단 뒤쪽에 혹시 질문하시면 저쪽에 주시고요. 그다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오늘 질문하게 됐는데요. 그 오늘 상영하는 그 영화 중에 그 영화 그 실없는 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소설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 미시마 유키오 씨, 네, 미시마 유키오 씨랑 같이 이제 그 영화를 찍으셨는데요. 그 이분이 그 전문 배우가 아닌데 그 영화에 그 출연하게 된 동기가 그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이 그 연기를 하게 된 소감이나 그 연기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 그 전문 배우가 아닌데 네. 그 이 영화에 그 출연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그 친구이자 그 감독의 어떤 그 추천에 의해서 그 출연한 것인지 예,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超一流の作家ですよね。それなのに、やっぱりこう映画の中で自分の演じてみたかったらしいんです。それで、まあ、会社に山本富士子さんとお分かりかしら。山本富士子さんと若尾綾子とどっちでも好きなのを取れって言ったんです。会社が。そしたら三島さんが私を取ったんですね。それでご一緒にすることになった。の最初の始まりで、三島さんはあくまで映画の中でかっこのいいその役がやりたかったらしいんですけど、そう簡単には演技っていうのはね、三島さんは思ってらっしゃるとにはいかないんですよ。お分かりになる方いらっしゃる。제 이번 말을 알아듣는 분이 계시나 봐요. それでまあ松村さんはそういう邪念はない人だと私は思いますけど、でも人から見ると学校が同じ出身、東大ですから、それで三島さんをいじめたんだろう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けど、それはそうじゃなくて、あくまで映画が出来上がった時に三島由紀夫さんが恥をかかないためにかなり厳しくやったんです。 미시마 씨는 아시다시피 초인류 작가시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 그 연기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의 영화사 측에서는 상대 배우로 야마모토 후지코가 좋으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와카와 야구가 좋으냐, 둘 중에 하나에서 골라라라고 했을 때 미시마 씨가 저를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미시마 씨는 그 멋진 야쿠자를 연기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연기라는 게 미시마 씨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스코라 감독님께서는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주변에서는 워낙 이제 혹독하게 그 촬영을 미시마 씨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같은 동경대 출신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미시마 씨를 굉장히 괴롭혔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완성된 영화가 됐을 때 미시마 씨가 창피하지 않게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그 엄격하게 현장에서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ただ三島さんのお子さんはね、増村康夫さんとちょっと身がまみそうかな、身がまって謝ってたことね。っていうのは増村さんとしてはもうそういう点ではあくまで監督ですから、自分がこう思った通りに話ができなかったらあくまで最後まで戦うんですよ。それでもう実は毎日三島さんはもう嫌っていうほど演技をできるまで絞られたっていうか、それされて、私は共演者としていつもそばにいますでしょ。だからちょっと辛くて、朝ね撮影所からこのスタジオの中に入るとね、最初にやることはスタジオの裏へ行って神様にお願いするんですよ。今日こそ無事に撮影が進みますように。毎日本当に真剣にやってました。進ま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か。そうですよ。 그래서 미시마 씨의 오산이 있었던 게 마스무라 감독님을 아무래도 잘못 보셨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스무라 감독님은 영화 감독이라 굉장히 뚝심이 있었던 분이었고 본인의 어떤 생각과 본인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분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매일매일 굉장히 지독한 그 연기 단련을 될 때까지 그 미시마 씨는 지도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께 공연하는 배우로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됐었고 그 항상 곁에 있는 입장에서 심령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촬영소로 들어가서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스튜디오 뒤쪽에 진짜라 그래서 스튜디오 뒤쪽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신께 그 기도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이 영화의 촬영이 진행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辛いでしょ、天下の三島由紀夫がたかだか演技のためにね、口に行かないと罵られるわけよ。ね、それ見てられないでしょ、私は。とても辛くて。だけどまあとにかく一応撮影が進んだんですけど、なんかね、私がその三島由紀夫さんの役のこう愛人なのに子供ができて、それをね、私は子供は産みたんですけど、三島さんは子供を始末しようってそれでしかも揉めて、最終的にね、なんかね、よく今ありますか、あるわね、地下鉄でも何でもこうエスカレーターってありますね。そこでね、三島さんがエスカレーターから落ちて、真っ逆さまに落ちていく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ど、あの方、実はここだけの話、やっぱりああいう頭のいい人って運動神経がちょっと鈍いんですよ。ね、それで間違えて本当に倒れて私はこの時はね、三島さんの頭脳っていうのは世界的にやっぱりね認められてる人だから、これであの人の頭がどうかなったら私は大変だと思ってね、すごく慌てたんですよ。でもすぐ救急車で病院に運んで、それで何で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それでそこを振り直して映画が終わったんです。そういういきさつがあってね。全部話したわけですか？ 네, 일단은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면 사실 천하의 미시마 유키오가 고작 연기 때문에
매일마다 촬영 현장에서 아주 험한 욕을 들었어야 했었고 그거를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그 나날이 촬영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미시마 유키오 씨의 이제 정부의 역할이었고 이제 애를 생긴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애를 낳고 싶었고 미시마 씨는 이제 지우라고 하고 그렇게 막 실갱이를 벌이다가 미시마 유키오 씨가 에스카레이터로에서 그 머리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찍어야 됐었는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좀 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면에서 실제로 사고가 나서 거꾸로 쓰러져 버렸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 씨가. 그래서 사실 미시마 씨 같은 두뇌는 세계적인 것인데 행여 이 사고로 머리가 다칠까봐 어떻게 될까봐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구급차를 실려갔었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다행히도 무사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장면은 재촬영이 돼서 끝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더 할까요?もっといいですか？ 더 얘기해 줄게요. それでまあ無事にとにかく撮影が終わって三島さんは私に、ありがとうという意味もあってそれでフランスレストランに招待してくれたんです。実は三島さんは前から私の割とファンでいらしていちごミルクのような女優という名前をつけていたんですね。それでフランス料理に行ってお食事してなんかこの銀の目とろうそくだって食材をくれてで実は僕はあんまり長く続いたのに 그렇게 해서 무사히 촬영을 끝났고요. 미시마 유키오 씨 쪽에서 고맙다는 뜻으로 저를 그 프렌치 레스토랑에 초대를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실은 미시마 유키오 씨가 예전부터 저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딸기 우유 같은 여배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불러주셨었는데 그래서 프렌치 레스토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이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식대를 이제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それで実は僕は明日からアメリカへ行くとそれについて今日は最後の東京、最後というしばらくいないから今日はダンスでも一緒に呼んで近くにあるダンスをやってダンスを撮って僕はこれで心置きなくアメリカへ行けるって言って大橋した。 ダンスというのはどういう場所ですか？いわゆる昔ですその当時ねなんていうのラテンポーターっていうんですよ赤坂のバンドが入ってで音楽を終わるとお客さんがそれぞれ食事した後こう好きなんていうのこう組んで踊るねいやチープをチープでなくてもいいですね普通に一緒 실은 이제 그때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도쿄에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 있기 때문에 함께 춤을 추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아카사카에 그 춤을 출 수 있는 어떤 밴드 연주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여한 없이 미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남기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별을 하게 됐었습니다. それから実はほどなくして皆さんご存知でしょうか三島由紀夫さんって方は滑腹自殺日本刀で滑腹自殺ですね覚悟の自殺なんでしょうけど私その時本当にもう体も震えが止まらなくて本当にやっぱりショックでしたねですからその時のその銀の食材はその時の思い出のために今でもうちにあります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시마 유키오 씨는 이번 칼로 할복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본인의 어떤 각오하에 그런 감행을 하신 거지만 저는 몸이 계속 떨려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었던 음식 때는 그때 추억으로 지금도 저희 집에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思い出のある作品です。 그런 추억이 담긴 작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실없는 몸이라는 영화는 오늘 8시에 상영이 되는데요. 제가 노벨 문학상 후보 작가의 메소드 액팅을 볼지 반려인을 볼지 저희가 각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같이 공연하는 대여배우가 기도까지 해가면서 도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연기가 기대보다 낫지 않을까.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요 앞에 질문하신 분께 좀 말해주시겠어요? 좀더 말씀. さすが増村康夫監督。決して西村さんが後世恥をかかない程度にちゃんと西村さんをうまくこう使ってますよね。ですから 그래서 역시나 마스무라 야스오 감독님이십니다. 후세에 미시무라 미시마 유키오 씨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 영화 속에서 잘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이자코의 아내에 이어서 오늘도 제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요. 네, 오늘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랜 세월 연기를 하시면서 갖게 된 연기관이라든가 연기 철학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한 편 한 편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제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요구에 얼마만큼 제가 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임했었고 어디까지는 감독님과 그리고 그 각본가가 바라는 것을 최대한 연기를 표현하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봤습니다. 아까 여기 가운데 거의 막저 네 번째 줄에 계신 분 그리고 그 뒤에 분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네, 오늘 작품에 대해서 사실 거미가 등에 탄생하고서 거미가 죽기까지 이야기를 어쩌면 담은 이야기인데 혹시 그 연기를 하시면서 그 거미에 대한 스토리나 그런 거미 그림을 참고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거미가 남자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진짜 있는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죠. 作家の早く人情さんのやっぱりされたことで雲って好きな人いません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気持ちのいい話ではないんだけど、どうなんでしょうかね。面白かったですか？ 근데 이게 아마도 그 다니사키 주이치로라는 작가의 원작이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런 부분 박수해 보 우선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 상영작 중에 세이사쿠의 아내랑 그 아내는 고백한다 그리고 오늘 상영 우리신까지 이렇게 세 작품을 보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죠 감독님의 이 영화 중에 이 세 작품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총 250여 편에 출연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영화가 혹시 어떤 영화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골랐던 게 아닙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 객관적으로 이 세 편이 저의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마도. 제가一番愛着がある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愛着っていうか、一番やっぱり自分に強い印象を残しているのは妻と学生でしたね。 애착이라기보다는 저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거는 아내는 고백한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아내는 고백한다가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実際の話なんですね。ある弁護士さんが実際に扱った事件を小さくまとめて本当に2、3行の文章にして出した話で本当の話なんです。まあ考えてみるとあれはかなり悲劇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松永さんの作品の中で必ず共通点があるのは非常にその愛情に飢えてるわけですよね、女の人の主人公が。誰もやっぱり愛情に飢えてる女がふとした弾みで夫以外の青年にちょっと心を奪われて、そのために山へ登った時にどちらを選択するかということで、本来は自分の下から綱を切って自分と旦那さんを共に死ぬっていうのはこれは普通ですよね。それを自分と若い男の人を残して旦那の方を切って殺しちゃうっていうのはこれはやっぱりかなり一見ひどい話ですけど、でも彼女としてはこれがやっぱり一番望んでたことなんでしょうね。正直なんですね、これ。その作品どうして一番愛着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はあれはね、ちょうど私が30にかかるところで、当時映画の世界では女優が30前はちょっと可愛いとかなんとかで娘役でチヤホヤされますけど、30越すと、そうやっぱり使えないと思われることは普通だったんです。それは別に私が意識したわけじゃないけど、たまたまその時期に手に入れた脚本なんですね。だから私としては
別にその30を無事に乗り越えようとかっていうんじゃ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大人の女を演じる絶好のチャンスだから、あれはやっぱりなんとかこう自分のものにして、誰に見られても文句の言われないようにあの女の人を演じたいと思う。毎晩台本を抱いて一緒に寝たんですよ。まあ、抱いて寝たからってうまくできるから限りませんけどね。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변호사가 그 다루었던 실제 사건을 두세 줄로 요약했던 어떤 글로부터 출발한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극인데요. 마스프라 감독님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인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여인도 어떤 계기로 남편 외에 젊은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등산을 하다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 줄을 끊고 남편과 자신이 이제 죽는 길을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이 취한 선택은 남편의 줄을 끊고 남편이 죽게 하고 자신과 그 젊은 남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잔인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여자는 그것을 바랬었고 굉장히 솔직한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30이 되려고 하던 시점이었었는데요. 당시 그 영화의 세계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뭐 20대까지는 귀여운 역할을 뭐 맡는다거나 그리고 주위에서도 막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어떤 사랑받는 그런 20대의 여배우 시절이 있다면 그리고 또 아가씨 역을 이제 주로 맡게 됐지만 30이 넘어가면 약간 퇴물 취급을 받게 되면서 영화에 잘 기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30을 굉장히 잘 넘기고 싶다는 그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작품이 뭔가 성인 연기자, 어른의 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졌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이 작품을 완성을 함으로써 누가 뭐래도 그 연기자로서 주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여배우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너무나 이 작품 속에 녹아들고 싶은 마음에 대본을 끌어안고 매일 밤 잠을 청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연기를 뭐 잘하게 되는 거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손이 너무 힘차게 되셔가지고 앞쪽 여자분이 먼저 하시고 또 앞에 카메라 주시고. 어제부터 영화를 세 편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여배우에게 조금 진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타고나신 미모가 있지만 문신 영화 촬영하실 때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오시려면 잠도 부족하셨을 텐데 문신가가 말하셨던 것처럼 피부도 정말 고우셨고 현재도 뵈니까 되게 건강하시고 또 여전히 아름다우셔서 미모 유지의 비결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今でも私は大体4時間ぐらいしか寝られないんですけど、10時間寝たからっていいとは限らないとは自分を慰めてるんですけど、じゃあね、どうしよう。あんまりね、ごちそうも食べません。それで、運動はしますね。あんまり大したことしてないですよ。ただその仕事があるとき人物に何とか近づいて演出家とか監督の言うことに少しでも期待じゃない添いたい、
その気持ちだけで今までやってきましたけどね。 사실 제가 요즘에도 저는 시절부터 계속 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10시간 정도 푹 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는 꼭 아니겠지 하고 저 스스로는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수롭게 특별히 뭐 하는 건 없고요. 일을 할 때면 항상 이제 그 인물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출가나 감독님의 기대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왔던 것밖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韓国のね、食べるものっていうのは私たち日本の人からすると全て健康食って言われてると思うんですよ。体にいいもの。だから今もね、昨日も今日もホテルでいろんな野菜やなんか出て、その中にニンニクがね、入ってるんですよ。それを私ね、毎日5粒ばかり食べてるんですよ。それで少し夜まで持たせようと思って。なんか元気になるようですね、あれやっぱり。 네, 한국 음식이라는 게 저희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제부터 제가 숙소 호텔에서 그 호텔 아침 뷔페에서 이제 많은 이제 채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마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늘을 5개씩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그 저녁 때까지 기운을 차리려고 먹었는데 확실히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늘 드시고 저희는 마늘을 먹었다는 것도 거의 의식을 못한 채로 평소에 먹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테미나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사태로 수습을 하고. 아, 네. 네, 저는 그 오지야 스지로 감독 부초를 본 이래 그 마카오 아야코 여사님 열혈 팬이었거든요. 마스무라 야스지로 감독 남편 보았던 대단히 좋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제가 드릴 질문은요. 어제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마스무라 감독님 현장과 오지유 감독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미조고치 겐지 감독님 현장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 3人のカップルもあって水口さんと昨日といや、どうですか。これはね、ほとんど世界に類を見ない厳しい人。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でもこれはね、本当にただやたらに厳しいんじゃなくて、本当にリアリティなんです。だからやっぱりそうですね、映画の演技としては最高の監督ですね。 그래서 그냥 단지 엄격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분이셨고 영화 연기로는 최고의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つまりね、こうなんかね、よくね、普通の監督さんはそう見せようとするのが普通。だから溝口さんはね、そう見せなくても本当にその人間が生きてそこにいるように見えればいいっていう。 これ一番難しいですよ。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그 보통 감독들은 그럴싸하게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데 그 반면에 미소부치 감독님은 애써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서도 실제로 인간이 거기서 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올해가 오지야 스지로 감독님 사후 50주년인데 오지유 감독님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私はね、
督は実は監督さんの中で一番男性的に好きな人です。なんとも言えないこうユーモラスでね、それでいつも実はこんなことしちゃいけないんだけど、スタジオの中で絶えずお酒飲む。本当はこんなこ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あの方がやるとね、全然それが嫌でなく、とても綺麗なお酒で、なんかいつもちょっとほんのり赤くて私はできればあの人のお嫁さんになりたいと思ったことありましたよ、若い頃。 실은 제가 그 감독님 중에 남성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오드야스지오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유머 감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항상 스튜디오 안에서 술을 드셨었습니다. 이건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분께서 하시면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아름다운 술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이 이렇게 좀 붉어져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가 그분한테 시집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鎌倉というところに住んでらして、それであの方もね、なんか私を可愛がってくれて、若尾ちゃん、私の子ね、もしよかったらうち遊びにおいでって言われて、年取ったお母様と一緒に暮らしてたんです。で、鎌倉へ訪ねて行きましたら、玄関にね、いくつで絵がね、普通絵ってこう壁にかけますでしょ。それがね、たくさんあるように、こういう立てかけたんです。随分はしゃれたことするなと思って、それ言いますからね。映画館にこの絵に関心を持ったら、若尾ちゃん一人だよって言われたんです。 오수 감독님은 가마쿠라라는 곳에 살고 계셨는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마카오짱 이렇게 부르셨었는데 한 번은 하루는 집에 초대를 해주셨었습니다. 네, 오수 감독님께서는 그 연세 드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었는데 집에 현관에 들어가더니 그림이 걸려져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그림들은 벽에 걸려 있는데 그 현관 바닥에 그림이 몇 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또 전했더니 영화계 사람 중에 이 그림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다라고 오수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おじさんの映画っていうのはどことなくこうユーモアがあって温かくてなんかそういうものが全体にあるでしょ。そういう人でしたね。私は大好きでした。 오수 감독님 영화라는데 어딘지 유머가 있고 굉장히 따뜻한 그 영화 전체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작품인데 실제로 오수 감독님 인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좀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 질문을 주십니다. 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작품 봤는데 이제 흑백 작품, 흑백 필름 작품을 보다가 오늘 컬러 작품을 봤는데 예, 아마 이제 흑백 영화 이제 컬러 영화 각각 다른 영화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은 배우님을 뵀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로서 느껴지고 뭔가 오늘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는데 본인에게서 이 흑백 작품에서 이제 컬러 작품을 넘었을 때 본인한테 어떤 의미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억하시건데 혹시 주위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는 촬영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신이라는 작품에서는 일본 최고로 불리던 미야가와 가즈오 촬영 감독이 담당을 했었었고 그것이 이 작품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なんか確かね、どっかの商売大金持ちの娘で贅沢に暮らしている娘で、なんか着てるものも相当豪華にいろいろ着てたという記憶があ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よね。 제가 그 부잣집 딸 역할을 아마도 맡았었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여자라 그 의상도 굉장히 호화로운 기모노를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게 맞죠? その当時はもっと前でしたけど大変、もうとにかく話のストーリーより何より色がどういうふうに出るかってことだけみんな心配してもう毎日毎日朝撮影できますとねスタジオに入るとカメラマンがみんな顔の色ばっかり気にするんですよ。そんなでしたよ最初のうちは。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게 뭐 영화의 뭐 스토리 뭐 이런 걸 다 제쳐놓고 그 컬러감을 어떻게 내느냐 그 이거를 스태프들끼리 항상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촬영소에 들어가면 오늘 얼굴빛이 어떻다 뭐 이런 거부터 체크를 하게 됐던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힘들었던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映画を撮りますとねラッシュと言いましてそれをなんと映写してみる小さな部屋があって一回見るんですでそれでダメならもう一回撮り直すということをやってたんですねだからただその色のためにずっとやってましたよそのために演技なんかどうだっていいんですけど 오히려 그 영화를 찍다 보면 러쉬? 시사? 러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고서 그 컬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찍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기는 뒷점이고 그 색깔 가지고 계속 이제 다시 찍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저도 아까 이 문신을 오늘 큰 화면으로 보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 디지털에 선명하지만 뭐랄까 날카로운 색감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필름 프린트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색감이고 그 당시 어떤 일본 영화들에서만 가능했던 그 세계 배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를 물론 당연히 아름다운 그 여배우의 모습도 있었지만 영화 전체가 굉장히 정말 합리적인 원작 소설의 분위기를 잘 담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님 접촉 하시고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평소에 스크린을 통해 보면서 그 흠모해오던 분을 실제로 보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가다놓고 질문을 해보자면 이번 기획전에는 오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오카 세이시의 아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관련된 기억 같은 것이 있으신지 있다면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 제목은 하나오카 세이시의 아내. 다카미네 히데코 씨랑 같이 나오신 꽤 오래된 작품이죠. 確か麻酔薬の研究のために奥さんもお姑さんもお母さんも犠牲になった話ですよね。 아마도 그 마취약의 연구 때문에 그 부인하고 며느리하고 예, 다들 맞습니다. 희생되는 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もう一ついっぱいありますけどねちょっと衝撃的な思い出はね本当に実際に猫をいっぱい麻酔で殺しちゃってるんですよ。 사실 많은 기억이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기억이 있다면 그 실제로 고양이를 마취약으로 많이 죽였습니다. それはねすごく私嫌でしたね。 정말 저는 너무 괴롭고 싫었습니다. そんな話
したらいけないですよ。せっかく言うようになのに。 지금 아까 정신이 약간 없으시다고 굉장히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그런가요? 네, 뭐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뭐 영화라는 것이 그만큼 또 많은 희생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잘 안 보여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 미안하셔서 이타바시から 오늘도 왔는데요. 어제 제가 그 스이사쿠노 츠마에서 아이시테루자 또 그런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 궁금했고요. 나니나니자 한 그런 그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가 있었나요? 사투리가 아닌가요? 그 너무 편수가 많아서 네, 그건 나중에 그러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보고요. 다른 거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 이 세 대표작 중에 상을 받으신 작품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을 어떤 250편 중에 상을 받았던 네? 이번 상영작 중에서 今回の上映作の中で賞を受賞されたというのは初の方です。もちろん1本じゃなくて何本かですけど、一番メインは妻。 몇 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내는 고백한다. 가 상을 받았던 작품 중에서 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何年かかけていろいろもらいましたので、最初に妻を 네, 몇 년에 걸쳐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제일 처음 받았던 상이 아내는 고백한다였습니다. 저희가 그 정부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에어컨이 그 온도가 유지돼서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요. 좀 마무리할 때가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가운데에 계시는 검은 어디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영화를 남겨서 이렇게 감상하시게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도 언급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와 연구 여사님이 만드신 영화 중에 이제 부처와 방금 언급된 부처와 함께 세이사쿠야의 아내 그리고 아내는 고백한다 어제 연이어서 사용된 영화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어제 그 연이어 사용된 두 편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간략하게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두 편이 이제 어떤 그 연관성이 그 두 남녀 주인공의 어떤 성격이라던가 그 둘에 관련된 둘의 살아보았던 그 사회적인 제약 그런 거에서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영화 같았는데 반면에 결말은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이제 세이사쿠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모험 분위기긴 하지만 둘이 이제 이런저런 것들 극복하고 함께 삶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봤고 반면에 그 아내는 고백한다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파국에 이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마스무라 야수 감독님이 그 특별히 두 작품의 연관성을 두고 만드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주제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는 연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그리고 선생님 두 분께서 어떤 특별히 하신 영화 만드시는 과정에 서로 주고하신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습니다. 過去の作品の関連性について安野監督が何かお話をされていたものがありますでしょうか。で何かこのテーマや演技についてこの良さとの関連についてどういうのがあるでしょうか。大体映画
さんは決してご自分のその制作意図とかなんかを俳優には言わない人なんですよ。だから朝「おはようございます」って言って会ったらお互いに意思戦いですね。だから言わないんですよ。こちらも察して자고로 그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마스무라 감독님이 특히 그래요 했는데요. 그 자신의 제작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에게 그 알리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촬영소에서 항상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고 그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것은 서로가 그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의 의도를 배우들은 짐작을 하면서 이제 전력을 다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질문이 대답이 드렸는데 말이네요. 오랜 시간 동안 쭉 정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하나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렇게 일본 영화, 오늘날 일본 영화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또 최고의 감독들, 미조국지 감독, 오지 감독, 또 마스무라 감독님 이런 분들과 작업을 하셨는데 여배우로서 그러한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들고 계시는지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心残りはありません。本当にその時代に映画界にいられてその監督の仕事ができたっていうことは今思うと本当に最高の私の宝物ですね。幸せでした本当に。映画は舞台と違って実際物で残りますでしょ。舞台は皆さんの頭の中でしか残らないからそういう意味でやっぱり映画はすごいですね。 아쉬운 점은 없고요. 그러한 황금기 그런 시대에 제가 영화계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위대한 감독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었고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연극과 달리 영화라는 것은 연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를 남기질 못하죠. 근데 단지 관객들 마음속에 남을 뿐이지만 영화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그새 이제 남길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영화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대가 보물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의 감독님들께는 아마도 와카와야 프로젝트이 보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국에 방한하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케줄을 확인하셔서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극장에 와주시고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이제 저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부산에 가는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